안녕하세요. 오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볼 한양여자대학교 황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입이 체조를 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입이 체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입술 근육과 뺨 등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노부부들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갈 때 참 부럽습니다. 근데 저 사인처럼 춤까지 출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얼마나 부러울까요? 제가 예전에는 그 노인 강의를 이론으로 했다면 요새 체감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니까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구강 기능을 향상시키는 체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인데요. 흔히들 입체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구강 기능을 향상시키는 입체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면 구강 기능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향상입니다. 어떤 것들을 완화시켜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걸 입의 체조를 통해서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강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흔히 구강 기능 이름은 저작, 심미, 발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작 이럴 때 단순히 치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혀도 있어야 되고 뺨도 있어야 되고 입술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쁜 미소를 짓는 것이 치아만 이쁘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뺨과 입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일 때 구강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구강 기능을 좀 더 나아지게 향상시키는 체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기능을 향상시키는 입체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기 준비체조 안에 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체조와 입의 그 개폐, 그 다음에 뭐 입꼬리를 올리는 거, 발음, 뭐 삼키는 거, 침이 잘 나오게 하는 거, 씹는 힘을 기르는 거, 이런 다양한 체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체조들을 그 대상자와 함께 한다면 시간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충분히 대상자의 그 연령과 그 따라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하면, 그러면 그 진료실이나 또는 대상자들의 시간이나 대상자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걸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합을 하셔야 되냐면 준비체조와 정리체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체조들 중에서 이 대상자에겐 요 기능이 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그 기능들을 조합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구강 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는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지요. 그러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제 한국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들의 노령의 그 연령에 맞춰서 조금 변화시킨 체조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그림이라든지 교육 매체라든지 이런 거는 저작권이 청우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저도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온 자료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망가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혀도 쭉 내야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전신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혀를 막 내야 되고, 뭐, 그래서 제 속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체조라는 것은 그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대상자에서 맞춰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입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옷을 입는 되게 신경이 좀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턱선이라든지 목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폴라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조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그 행동 하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의 동작, 요 입이라는 작은 공간의 동작을 잘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는 게 체조를 하실 때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하셔야 돼요. 요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입체조를 찍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속도는 어르신들이 따라하기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저도 이제 요새 나이가 들면서 무슨 단어가 금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오른쪽, 왼쪽이란 단어는 충분히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이러면 따라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진료실이라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이런 일상적인 용어를 같이 쓰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단어들은 체조를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체조입니다. 준비체조는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의 체조들은 2번씩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발음이 있거나 소리를 내거나 이런 것들은 3번씩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오늘 저는 1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동작을 같이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은 말을 하면서 손을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호흡입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목 뒤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그대로 4번을 들이마시고 4번을 뱉어내는, 그렇게 천천히 하시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목 운동인데요. 몸은 반듯하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만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여기서 오류는 이렇게 몸이 같이 가버리면 운동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몸을 바로 놓고 이렇게 돌리시면 이쪽이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이쪽이 당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목 운동 같은 걸로 좀 이렇게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당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인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런 데 동작들이 보여야 됩니다. 목이 기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뭐 오른쪽을 보세요 보다는 이쪽 창문 쪽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드시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했다가 가운데로 왔다가 요렇게 했다가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어저께 베개를 잘못 뺐나 봐요. 그래서 목이 좀 뻣뻣해요. 그래도 그 상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르신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을 숙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이것도 항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5, 6, 7, 8입니다. 요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운데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격 급하신 분들 여기 갖다 그냥 이렇게 통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입체조 준비 운동할 때 이렇게 갔다가도 그냥 이렇게 통과하시는데 그거 말고 항상 가운데로 천천히 왔다가 제자리 한번 지키고 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목 운동이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꼭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거는 안 하시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입체조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체조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운동은 바닥에 앉으면 손이 바닥에 닿게 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의자도 그래서 팔걸이가 조금 없는 의자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과도하게 그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손을 누가 밑에서 잡아 당긴다는 그냥 느낌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둘, 둘, 셋, 넷, 5, 6, 7, 8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여기 운동이 아니고 여기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누가 이쪽을 당긴다 생각할 정도만 내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오시고 어깨를 이렇게 하는 운동은 아니고요. 약간 요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퉁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깨 풀어주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원래는 2번인데 대상자분들이 하자 하면 한 번 더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타액이 나오는 입체조입니다. 타액이 나오는 입체조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혀 스트레칭입니다. 앞으로 혀를 쭉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혀가 가는 겁니다. 저도 혀가 짧아서 앞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입을 벌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벌리시고 이러면 입체조는 휴지를 한 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장 저도 나이가 좀 있고 만성질환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 혀를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걸 고민을 했더니 딸아이가 이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전주부채를 입술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다 빨간 장갑을 끼고 이렇게 내쉬면서 해주시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하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마이크를 들고 수업을 하실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 같은 것들이 있으면 꼭 우선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대중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체조의 2번째 혀를 하는 운동인데 요거는 조금 끊어져서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림을 좀 잘라놨는데요. 일단 원숭이처럼 입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쪽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쪽으로 딱 꽂는 겁니다.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해도 되고 지그재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하고 나서 가운데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혀를 쉬어야 돼요.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한쪽에서 지그재그 가운데, 이쪽으로 지그재그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을 꾹꾹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연결해서 한다면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침이 많이 나옵니다. 준비 운동과 이 체조 두 개, 그 정리 체조 이렇게를 하면 타액이 많이 나오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씹는 힘을 기르는 입체조인데요. 여기 있는 근육을 씹는 힘을 길러주는 근육입니다. 운동입니다. 하나는 입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다물을 때 못 다물게 막아주는 운동이고요. 하나는 벌릴 때 벌리지 못하도록 밑에서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을 다물고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 대잖아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벌려 나갈 때 이 손가락이 이 하연에 대고 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10번을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할 때 본래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입을 벌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늘 제가 운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해야 돼서. 자, 입을 요렇게 대고선요. 요걸 요렇게 대고선요. 입을 이렇게 하고 10번을 벌리는 겁니다. 이렇게 벌리는 운동입니다. 반대로 이 운동은 입을 벌린 상태에서 다물어 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딱딱 소리가 난다든지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다물어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0번을 부를 때 요 두 개의 손가락을 요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담을 때 못 담으도록 끌어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여기에 근육이 형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입의 개폐와 혀 스트레칭인데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중간 과정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하치아의 설면에 혀 끝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물을 때 사고 나는 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여기 이 입꼬리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럴 때 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 이, 오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하는데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아예 이, 오, 우 하면 우리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입꼬리가 이렇게가 잘 안 됩니다. 계속 편안하게 가면 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 이, 우, 오 이렇게 각 4번씩 아까 뭐라 그랬죠? 손을 하시면서 하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내는 운동들은 3번씩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하는 힘을 기르는 입체조입니다. 이거 파 이렇게 하면 이 입술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타 이러면 이 혀 끝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카 이러면 안쪽이 움직이고 라 이러면 혀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런 것을 응용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 타, 카, 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합쳐서 하는 겁니다. 파, 타, 카, 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하면 입 운동이 제대로 파타카라 이러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파파 타타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파, 타, 카, 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속도를 빨리 파, 타, 카, 라 그 다음에 파, 타, 카, 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저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어르신들이 문맹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우리 파 하잖아요. 파김치 담그고 할 때 파입니다. 기타 칠 때 타예요. 이렇게 문맹을 고려해서 그림을 넣어서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키는 힘 체조인데요. 제가 이걸 제일 못합니다. 제가 약간의 사례가 잘 걸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어 마셔요. 그리고 잠시 딱 쉬고 순간적으로 침을 꿀꺽 삼키고 숨을 이렇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연화 기능을 좋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하셔야 되고요. 그 잠시 숨을 딱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켜야 되는데 요 대목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 힘을 기르는 체조인데요. 나이가 들면 여기에 쪼글쪼글한 주름들이 생기고 우리가 그 자꾸 뭘 흘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근육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힘을 기르는 체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그 입술을 이 사진의 그림이 저를 닮았죠? 제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근육들을 운동시키는 운동입니다. 정리체조입니다. 아까 보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간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입체조를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치과위생사들도 저렇게 데이케어 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교육매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빨리 좀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주의점은 이거는 치과 질환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완화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작은 움직임이 크게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서로 뭐 입을 너무 크게 벌리라든지 무리하다든지 이런 건 안 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수준에 맞춰서 입체조는 연령에 맞춰서 속도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불편해 이러고 불편해하면 곧 멈추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틀니를 장착하신 분은 보통 빼고 입체조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이제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 가면 그 틀니 세정기 같은 데다가 틀니를 걷어서 넣어놓고 하고 나서 끼워드리고 이렇게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정리체조 같은 거 할 때 옆에 분하고 자꾸 부딪히면 싸우고 짜증내고 이러세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문맹에 대한 얘기는 드렸고 아까 손가락 왜냐하면 청력이 감퇴되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 이런 표정들이 잘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강의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현수막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저는 노인정에는 저걸 들고 가고요. 보통 때는 달력으로 입체조 포스터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들고 앞에다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노인정 같은 데 부착시킬 수 있는 큰 포스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윤숙이었습니다.